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 견과류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음식은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나도 그거 먹어야겠다 하시면서 장에 가서 봉지째 사오신 적. 특히 아몬드, 호두, 땅콩, 잣 이런 건 이미 집에 두고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보약이다. 하루에 한 줌은 꼭 먹어야 한다. 이렇게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 절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좋은 줄만 알고 먹었는데 사실은 내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이웃 마을에 사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참 건강하셨고 손재주가 좋아서 떡도 잘 빚고 장도 척척 담가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이상하게 피곤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고 손톱은 갈라지고 피부는 푸석해졌습니다.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러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할머니 본인도 내가 예순이 넘었으니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특별히 큰 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큰 문제 없고 당뇨도 심하지 않고 간 수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몸이 축 나는 걸까요? 알고 보니 원인은 매일 챙겨 드시던 견과류였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커다란 알맹이 두세 개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브라질에서 수입된 브라질넛이었습니다. 비싸고 귀한 거라 몸에 좋겠지 하고 믿고 드셨던 거죠. 하지만 이 브라질넛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셀레늄이라는 성분이었는데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손톱을 갈라지게 하고 온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성분이었습니다. 한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는데 할머니는 그걸 매일 두세 알씩 드셨으니 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드러나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려 먹은 게 사실은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의 머리카락 빠짐, 손톱 갈라짐, 피로 이게 다 나이 탓이 아니라 음식 탓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혹시 하고 깜짝 놀라신 분 계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건강식품 코너에서 브라질넛은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으니까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정작 그 안에 숨은 위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젊었을 때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튼튼할 땐 간이든 신장이든 해독을 잘하고 필요 없는 건 다 배출해내니까요.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이 예전만큼 해독을 못하고 신장도 힘이 떨어져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먹으면 그게 다 몸에 쌓이면서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순 이후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특히 브라질넛은 위험합니다. 아주 적은 양만 먹어도 몸에 부담이 되고 계속 먹으면 탈모, 손톱, 피부 문제뿐 아니라 간과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브라질넛 안 먹으니까 괜찮겠네 하고 안심하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질넛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견과류, 보관이 잘못된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견과류도 어르신들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안쪽에 곰팡이가 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가 간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호두, 캐슈넛 같은 것도 너무 오래되면 기름이 산패해서 몸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괜찮았던 분도 나이 들어서 처음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오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한단 말이냐? 좋다는 것도 못 먹고 위험하다니 그냥 다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하지만 또 반전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만 알면 오히려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과식하지 마세요. 하루에 손바닥에 올릴 정도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오래된 건 버리세요. 아깝다고 두었다가 상한 걸 먹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셋째, 새로운 건 아주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혹시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브라질넛은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드신다면 일주일에 한두 알 이하, 그것도 의사와 상의하면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믿었던 건강식품도 사실은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좋다고만 알려진 것에도 그림자가 있고 잘 모르면 그 그림자에 발이 묶여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먹지 않으실 거고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선택하실 겁니다. 예순 이후 건강은 단순히 병원에서 약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예순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견과류, 브라질넛. 그리고 견과류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든든해질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반전의 건강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꼭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